경찰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방 안의 온도는 정확히 26도였습니다. 테이블 위 찻잔에선 방금 막 우려낸 듯한 홍차의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방의 주인은 7년 전 이미 백골로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비어있던 7년 동안 누가 이 방의 온도를 맞추고 차를 우려냈을까요? 반갑습니다. 미스테리셀입니다. 오늘은 시간의 경계가 무너진 곳 정선 청송 리조트 404호의 기록을 추적합니다. 강원도 정선 굽이굽이 이어진 만항제를 넘어 한참을 들어가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낡은 리조트가 나타납니다. 1990년대 호황기를 누렸던 이곳은 원인 모를 화재와 연쇄적인 실종 사건 이후 20년째 방치되어 있죠. 탐사 유튜버 민석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린 그를 맞이한 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취에 가까운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민석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의 대리석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모굴대가 움직이는 감각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여긴 너무 깨끗한데 민석의 혼잣말은 텅 빈 로비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비상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3층을 지날 무렵 민석은 멈춰 섰습니다. 위쪽 어딘가에서 정체모를 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 계단 통로는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소리는 이제 그의 머리 바로 위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동이었습니다. 복도 끝 404호의 문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방의 전 주인은 지독한 결벽증 환자였던 역사학 교수 김 씨였습니다. 그는 모든 물건이 완벽하게 정렬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물이었죠. 매일 오후 4시 4분 정확한 온도에서 우려낸 홍차를 마시는 것, 그것이 실종된 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민석의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곰팡이 냄새가 아닌 갓 우려낸 홍차의 향기였습니다. 그는 본능적인 경고를 무시한 채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7년 전의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석이 404호 책상 위에서 발견한 것은 낡은 가죽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문장만이 페이지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온도가 생명이다. 26도에서 0.1도라도 떨어지면 그것들이 깨어난다. 김 교수는 실종되기 전 리조트 관리인에게 매일같이 컴플레인을 걸었다고 합니다. 방 안이 너무 춥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앙 난방 시스템상 404호의 온도는 항상 26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느꼈던 그 한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등 뒤 그림자 속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죽음의 냉기였습니다. 일기장 사이에는 말라비틀어진 찻잎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찻잎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톱을 잘게 썰어 말린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 사이에서 김 교수의 사진 한 장이 빠져나왔습니다. 사진 속 김 교수는 찻잔을 들고 웃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민석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사진인데도 말입니다. 방안은 완벽했습니다. 침대 시트는 날카로운 각도로 접혀 있었고 책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이 놓여 있었죠. 민석은 홀린 듯 다가갔습니다. 찻잔 옆엔 각설탕, 새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누군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화면은 달랐습니다. 거울 속 민석의 어깨 위로 희고앙상한 손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벌레가 귀 속에서 기어다니는 듯한 기괴한 울림이었습니다. 차 온도가 맞지 않아. 민석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대리석에 땀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그는 결국 카메라를 떨어뜨렸습니다. 렌즈는 바닥에 누운 채 이 방의 마지막 비극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4시 4분 민석이 스스로 찻잔을 들어 뜨거운 홍차를 자신의 눈에 쏟아붓는 장면을요. 그것이 기록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기괴한 기록을 남긴 채 사라진 민석. 그날 404호에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석의 발걸음은 4층 복도 중앙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복도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자신이 걸어온 계단 입구가 저 멀리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벽지는 습기를 머금어 눅눅했고 손끝에 닿는 감촉은 흡사동물의 가죽처럼 미지근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민석은 중얼거렸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복도 천장에 달린 낡은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꺼지는 0.1초의 찰나마다 복도 끝에 서 있는 그것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다시 불이 켜졌을 때 그것은 민석의 코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자 그것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석의 심장 소리는 이제 귀를 때리는 굉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차가운 물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물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 씨가 실종된 지 3개월 뒤 리조트 근처 청송 저수지에서 한 낚시꾼이 기괴한 것을 낚아 올렸습니다. 낚싯줄에서는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죠. 떠오른 것은 실종된 민석 씨였습니다. 저수지에서 건져 올려진 민석의 시신은 기이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몸엔 물때 하나 끼어 있지 않았고 입안에서는 끊임없이 따뜻한 김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낸 순간 저수지의 물결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중심부에서 시작된 거대한 소용돌이가 수면 위의 모든 안개를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거친 수면 위로 수천 개의 찻잔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도자기 찻잔들이 서로 부딪히며 챙챙챙 하는 기분 나쁜 금소금을 만들어냈습니다. 박 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수지의 진흙 속에서 솟아오른 하얀 손들이 그의 장화 끝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손들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화상을 입을 듯 뜨거웠습니다. 민석의 시신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두둑 소리가 고요한 저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님이 당신도 초대하셨어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은퇴 후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리조트 설계도 그 어디에도 404호라는 방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층엔 원래 방이 3개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석 씨가 들어갔던 그 방은 대체 어디였을까요? 그곳에서 누구와 차를 마셨던 걸까요? 사건 이후 청송 리조트는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터에 건물을 지으려던 건설사들은 모두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빈 땅에서 매일 오후 4시 4분만 되면 자욱한 안개와 함께 홍차 향기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땅을 굴착기로 팠을 때 지하 4m 지점에서 수천 개의 찻잔과 함께 민석의 핸디캠이 발견되었습니다. 카메라는 배터리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녹화 버튼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발견된 캠코더 속 영상에서 민석 씨는 허공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설탕은 2알이 딱 적당하네요. 마지막 기록된 영상에는 민석이 아무도 없는 공간을 향해 절을 하며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차를 우릴 차례군요. 여러분의 지금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혹시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이 느껴지나요? 만약 당신의 방 안에서 누군가 찻잔을 젓는 달그락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404호의 손님으로 선택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미스테리 셀이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